민주당이 오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가리지 않고 포괄한 이른바 통합선대위입니다. 민주당은 외부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여준 총괄 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바쁠 거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윤 장관님께서는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로부터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받고 좀 고민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흔쾌히 수락하셨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흔쾌히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과연 그걸 맡아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 공백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고민을 해봤죠. 근데 그게 뭐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하는 일이니까 또 간곡히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네. 일단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두 번, 세 번 말씀을 네, 드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기로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고. 네, 예.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성남시장 하실 때 네. 그때 연락이 와서 한번 뵙자고 그래 만나자고 그러셔가지고 예. 예, 둘이 그 조용한 식당에서 뭐 긴 얘기를 한 일은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종종 연락은 있었지만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가까운 인연을 맺고 지낸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알고 지내시고 좀 만나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뭐 네, 예. 남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그 인연이 있는 거는 네,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여준 장관님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그래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군요. 아니고요. 네. 두세 차례. 간곡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제가 헬스적으로 봐도 가장 뭐 유망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네. 뭐 그런 분이 간곡히 공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시는데 네. 제가 뭐 대단한 식견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말하겠다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 그러시면 네. 영양껏 하면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랬던 거죠 뭐. 네. 이제 윤여준 장관님 하면은 보수 책사다 이렇게 그 닉네임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네, 네. 사실은 긴 기간 보수 이 진영과 오랜 인연 맺으셨는데 네. 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 왜 합류하셨을까? 또 이걸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 근데 민주당이 진보 정당입니까? 모든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저는 뭐 정당인가요? 보수 진보 이런 건 안 가리고 네네. 어느 쪽 가치가 우리 국가에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냐 네. 하는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때로는 보수의 가치일 수도 때로는 진보의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뭐 그런 거 구애받지는 않는 사람이니까요. 예. 뭐 이념에 특별히 네, 구애받지는 네. 않는다는 틀에 말씀하셨고요. 묶이는 건 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보수 가치를 쓰는 거고 필요할 때는 진보 가치를 쓰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선대위 구성 키워드가 보니까 통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네네. 이제 권오을 전 의원, 이인기 전 의원 같은 분들 네, 이제 네. 합류를 했고요. 네, 네.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지방 의원들 같이 뭐 데리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저는 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구성 오늘 이제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제가 뭐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런데 어쨌거나 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네. 예, 그런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인사들을 좀 포진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막연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오늘 그 이후 첫 공개 일정이 선대위 구성 이후 첫 공개 일정이 직장인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왜 이랬다는 저는 그 일정 자체를 그러시군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민생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그렇겠죠. 네네. 자. 이제 그 선거 캠페인 이제 시작됩니다.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뽑는 선거입니다.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차기 대통령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자꾸 시대 정신이라는 거대 담론을 얘기한 분들이 많은데 네네. 저는 별로 그런 거대 담론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글쎄요, 뭐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뭐 뭔지 제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고민해 본 일은 없고,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직책을 받았는데, 네. 뭐 당에 싱크탱크가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도 내일 당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재명 후보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뭐 기업 관련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제 관련 공약도 내놓고 있고요. 네. 자, 네. 이재명 표 실용주의는 어떤 모습이 될 걸로 보시는지 여기에 윤여준 장관님이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실 글쎄요, 건지 좀 제가 생각하셨나요? 아직 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네. 예, 이제 앞으로 저도 하나하나 이제 그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네. 결정되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러면 좀 외부에서 있는 평가나 이런 거를 제가 약간 인용을 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자, 이제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 뭐 우클릭일 수도 네. 있고요. 중도 확장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통합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속은 다르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비난을 할 겁니다. 뭐 자, 그렇겠죠. 예,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비판치고는 좀 유치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얘기를 하든가. 구체적이지 네.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공당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그쪽에서 이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기업 정책 같은 거 이렇게 내놓으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반기업 정책인 입법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네. 이제 다시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이제 추진할 거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기업에서 약간 우려하는 법안.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제가 살펴볼 겨를이 아직 없었고 예.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런 게 결정된 거니까 네. 그런 거는 뭐 당에서도 뭐라고 이제 뭐 이론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뭐 해명을 하거나 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자, 윤여준 위원장님,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워낙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막 이거저거 여쭤보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이죠. 예.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뭐 이게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유, 뭐 그러실 리가 결정이 있나요? 금방 된 거라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 전략이랄지 네. 정책 청사진이랄지 이런 거 이제 어떤 부분을 또 역점을 더 나가실지 이런 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궁금합니다. 제가 네.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당에 나가서 당이 그동안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걸 한번 저도 들어보고 거기에 제가 의견을 보탠 일이 있으면 보태고 뭐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당에서 이제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네, 요거는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많이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많이 앞서가고 있는 후보입니다. 보수 진영, 진보 네. 진영 통틀어 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보시기에 이것도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겠지만 이재명 후보 선거 전략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뭐 누구를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이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려는 예를 들어서 안정적 1위 굳히기인지 아니면 지금 외연 확장 같은 거 하는데 공격적인 어떤 그 외연 확장인지 어떤 쪽이 더 그런 거는 네. 제가 아직은 면밀하게 그런 걸 뭐 검토해 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네. 이게 뭐 졸지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네. 저도 이제 내일부터 당에 나가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네. 그리고 뭐 제 생각 보탤 게 있으면 보태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은 제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여준 위원장님은 이해창 총재 시절에 네. 이제 이른바 개혁 공천이요. 여권의 거물들을 예. 줄줄이 날리는 그 개혁 공천. 그걸로 사실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요? 예, 악명이지 유명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보수 책사라는 닉네임도 얻으셨고 뭐 네, 이해창, 네. 뭐 문재인, 안철수 대선 네. 캠프에서 또 이제 조력도 주셨고 했는데 자 이런 여러 오랜 정치 생활을 보시면서 대선을 보시면 대선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는 어떤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그 원리까지 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네.
네, 선거라는 게 그때그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묘수라는 게 뭐 고정분리되는 묘수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하는 걸 관건인데 네. 그 당시 정치 상황이나 정치 세력의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할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 예. 그때 정치 상황을 봐서 네, 판단한다. 네. 어떤 예. 이게 하나의 원리가 있다기보다는. 네. 네네. 자, 윤여준 위원장님께서는 비상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 윤석열 정권이 이러다가 내년 봄에 큰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네. 진짜 한 달 뒤에 비상계엄 사태가 왔고 대통령 탄핵 소추됐고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는 게 이어졌습니다. 네. 앞서서 당시에 11월에 윤석열 네. 정권이 고비 맞을 거다 내다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 생각하고 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니까. 예. 네. 그러면 누구라도 뭐 그 정도는 내다 그때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었나요? 글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으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네, 예. 그냥 총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의료 개혁 이런 대통령이- 거요? 네? 저 의대 증원 뭐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뭐 의대 정원 뭐 여러 가지가 하여간 지금 뭐 구체적인 사례가 제가 들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예. 이제 국민의 뭐랄까 바람이라든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자, 요 대목에서 국민의힘 경선 얘기 잠깐 짚고 갈게요. 네. 자, 국민의힘 그 경선 2차 경선에서 4명이 결혼인데 그 중에 2강이 이제 2강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마지막 최종 결혼은 두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예. 지금도 구도로 보면 굳이 구도로 보면 찬탄 한 명, 반탄 한 명. 자, 이런 구도로 이제 설명을 늘 많이 합니다. 이런 네.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 구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민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찬탄이니 반탄이니 갖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도 이제 사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이렇게 좀 다투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글쎄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네. 당내 아직도 찬탄 세력과 반탄 세력이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정치의 신뢰가 갈까요? 그런 정치의 신뢰가 갈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예. 관련되는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이번 네.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찬탄이니 반탄이니 이런 구도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는 걸 보면 네. 탄핵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이제 지금은 여당이라고 부르기 뭐하지만 그 전에 여당일 시절에도 약간 정책적인 걸로 이렇게 여당이 좀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네. 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언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우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재임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어떤 처절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처절한 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조금 있어야 된다. 약간 살을 붙여주시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 국민적 신뢰를 잃은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나름대로 어떤 그 통찰한 뭐 자기 반성이랄까 성찰이랄까 하는 건 있어야 되겠죠.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과오에 대해서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 좀 그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민주당 얘기로 잠깐 가볼게요,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부는 거의 장악을 한 상태였고 이제 행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네. 그 전에도 뭐 입법부 하나만 갖고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입법 폭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독주가 이어질 거다.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당연히 뭐 그런 상식적인 우려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국민들께서도 그런 걸 다 현명하게 판단하실 테니까. 네. 뭐 국민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결과를 두고 보면 되겠죠. 뭐. 그런 우려는 뭐 상식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세대에 힘을 몰아주자고 국민들이 판단하실지,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적당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실지, 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네요. 네, 그러면. 네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이제 집권까지 가는 길에 이제 조력을 주기로 하신 겁니다, 대선 후보한테. 근데 네. 집권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을 그 정권 초기에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네네. 그 대통령의 뭐 통치 행위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요? 예. 예. 그래서 그 인사가 국민들이 볼 때 잘못되면 다른 게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인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예. 초대 내각도 구성하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를 구성해야 되니까. 예, 그때는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될 게 인사다. 예. 자, 누가 대통령이 되건 새 정부가 네. 출범을 하면 가장 네. 중요한 게 첫 인사다. 인사라는 거죠. 인사는 계속 중요하지만 예민하게 인사다. 반응을 하니까. 역시 잘못해서 그럼 인심이 싹 떠나고, 네. 예, 잘됐다 그러면 인심이 모이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인사에 예민하냐 하는 얘기를 몇 번 한 기억도 나는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국민들 인사에 예민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예민하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말 인사에 신경 써야 된다. 네, 그런 신경 써야 말씀이시네요. 됩니다. 네. 네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윤여준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네.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윤 이거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대통령의 자격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자격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뭐 통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통치 능력을 갖추자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 통치 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도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그러나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도덕성과 통치 능력을 다 갖춘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그렇군요. 자, 네. 윤여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자격은 통치 능력과 도덕성이다. 두 가지 갖추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윤여준 민주당 대선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